제 친구들이 보험회사에 대거 이제 입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대한생명이라는 회사가 없어지고 하나생명인데 대한생명에서 이제 국장을 했는데 예의가 있어요. 이것도 술도 잘 사고 대한생명 국장하다 이제 대한생명이 이제 그 한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구조정 당해가지고 워낙 능력 있고 인맥 관리 잘하니까 뉴욕 쌍용화재 국장으로 갔다가 뉴욕생명으로 또 다시 이제 옮겨 탔다가 성과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정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대리점을 이제 개설을 했는데 지금 그 보험회사들이 직영보다는 대리점을 개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대리점을 그 역삼동에다가 친구놈하고 둘이서 이제 영업 대리점을 개설했는데 한 80평을 평당 140만 원 주고 그 사무실을 꾸렸으니까 돈이 얼마예요, 그게. 근데 그게 그 대리점을 개설하게 되면 이래서 뭐 하나생명하고 계약을 해서 뭐 SK생명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일정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사무실 그 비용을 다 대주거든요. 근데 그거 일정 수준의 영업을 하지 못하면 그 지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빚으로 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 몇 군데 옮겨 타면서 많이 까먹었겠죠. 술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니까. 결국 이제 대리점 개설해가지고 140만 원에 이제 100평이면 한 1억 4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3억을 깨먹은 거예요. 두 놈에서 1억 5천을 깨먹었는데 이미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실패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놈 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빚더미 나앉으니까. 그 나이에 재첩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낙관, 의기소침, 불안초조, 이제 분노까지 올라온 거지. 그 집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쫓겨나기 전에 가정부랑 부부싸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저희 동네에 복덕방을 냈는데 복덕방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후배한테 자격증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 때마다 술 먹고 결국 그것도 망했어. 그래서 상당 시간 외부에서 생활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덕이 있어서 친구들도 있고 뭐 가서 야 돈 좀 빌려줘. 저도 이제 제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딱 그러는데 50만 원만 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노숙은 안 했는데 그 이제 세월이 가서 부부하고 화해를 했는지 지금은 이제 법인 택시 운전을 해요. 그 살림이 말이 아니죠. 저 검단에 가서 살고 있는데 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기훈아, 왜? 너 통장번호 불러.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 임마 네가. 코로나 때문에 택시기사들 지원받았대. 300이가 나왔대요. 250이니까. 그래서 50만 원을 받았는데 와 그런 공돈이 어디 있어요. 아주 잘 썼죠. 옛날이요. 그래도 지금 행복하대요. 그리고 이제 분노에서 두 번째가 이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돼 있어요. 심적인 고통하고 이제 신적인 건강 악화, 재취업, 연예인 구직 실패, 그러면 결국 창업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창업을 하게 되면 90% 망하게 되고 그 이상 망하게 되고 저기서 창업에는 절대 귀농은 가급적 하지 말라. 창업할 때 프랜차이즈 하지 말라. 결국 하면 빚더미, 가정불화, 싸움, 별거, 이혼, 가정 파괴, 나홀로족, 결국 실버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한 가지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중소기업에서 만난 사람인데 홍모식이라고 지금 대구에 가 있어요. 화성시에서 공단에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초대해서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 친구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는데 물어보니까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지금 2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5년째 임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전에 이제 퇴사를 했어요. 54세 때. 그리고 이제 회사하고 싸움한 거지. 송사, 부당 해고다 하다가 대구 사람인데 지금은 대구로 내려가 있는데 송사를 하면서 갑자기 퇴사하게 된 거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지더래요. 출근하던 게 출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도서관을 갔답니다. 도서관을 가는데 그때 퇴사 당시에 54세니까 대구 사람인데 뭐 돈이 뭐가 있겠어요. 용인에 아파트가 있고 대출로 해서 집은 이제 서울에 있고 그 돈이 이제 한창 들어갈 때인데 자녀 교육비하고 아파트 대출이자 생활비 등등등 6개월 다니다 보니까 생활비 압박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재첩 이력서 호곤날 썼죠. 현실은 50대는 쓰레기라는 걸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에서 먹고 살 것인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막막함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했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건 미래가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내려가기 전이었어요.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데, 형님 그동안 마음고생, 저는 이제 형님하고 잘해요. 회사를 위해서 나를 바쳤는데 굉장히 늦은 후회고 이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나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지내놓고 보니까 나를 소홀히 했다는 거. 이런 충격에 내가 갑자기 수직 낙하할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했겠어요. 그 근무 여건상 회사에 진짜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퇴직 준비 어떻게 합니까? 내 동료가 아웃이 되면서 임금 절감하겠다고 사람 채용 안 하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우가 되면서 임원으로 5년 근무했는데 회사가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 단계까지 간 상태에서 자기가 먼저 퇴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가장 후회되는 게 이제 나를 위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막연한 기대감, 자신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미래의 추상성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서, 그래서 요새 습관을 들였는데 잠자리 들기 전에 10분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메모하면서 쓰면서. 근데 이게 이제 루틴처럼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좌절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면 자살인데,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정적 자유를 위한 방법과 당장 노력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한다는 거죠. 결국 자금에 대한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 국민연금이 보장될 것이다. 생활비는 보장될 것이다. 근데 실상은 국민연금이 생활비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30년 근무하면 한 150 정도? 그러면 얼마 전 통계에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250을 어디 가서 벌어? 200만 원 이상을, 그죠? 세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 실마리를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튼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떠오르는데 그 메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낙관해서 의기소침으로 넘어가서 초조와 불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분노, 내상을 입는 건 흐름이 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노후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노후 문제는 돈과 건강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목표가 앞으로 20년 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이라는 것은 설렘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일이죠, 일.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굉장히 설렜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도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들을 막 다시 정리하고,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는 일이고 설레는 일이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100세 시대, 퇴직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등산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퇴직은 은퇴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0년을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경력을 잘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